네,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크리스의 기술을 만나는 시간 스탠다드 클래스 김현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먼저 해외여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간절히 이것을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감이 오시나요? 정답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IT 강국 하면 코리아 이렇게 바로 떠오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는 세계 최고를 자랑해왔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도 또 IT 강국 우리나라가 이 탑티어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벌써 끄덕끄덕 해주시는데요. 전자파 측정 기반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아주 스튜디오가 풍성합니다. 박수소리, 힘찬 박수소리 들으셨죠? 보통은 4분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팀원분들 전체 5분이 다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제 옆도 이렇게 따뜻하게 채워졌죠. 오늘은 2MC가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오늘 약간 유재석, 조세호 느낌으로 갈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조세호요? 유재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옆에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왠지 팀장님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팀장님부터 한 분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조 X세대 측정 기반팀 팀장을 맡고 있는 조채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도 열심히 육아도 열심히 구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현이고요. 저는 이 팀에서 가장 어린 신입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신기술을 혁신적인 측정 기술로 바꾸는 측정의 영검술사 권재용입니다. 저는 전자파 그룹에 근무한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코끼리에 비유하자면 저는 코끼리의 코, 코끼리의 귀, 코끼리의 꼬리, 코끼리의 몸통, 다리까지 파악해 가고 있는 책임연구원 강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전자파 측정 기반팀 소개를 들었는데 감탄부터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금술사라고 하셨는데 전부 다 뭔가 소개, 언어의 언금술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스탠다드 클래스 시즌2에 나오시면요. 통과 관문 같은 게 있거든요. 팀워크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게임을 좀 준비했어요. 함께 하시고 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다드 클래스 시즌2에서는 저희가 팀워크를 돈독하기 위해서 첫 관문으로 게임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전자파 측정 기반팀을 위한 게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시게 되면요. 저희가 우리 팀원분들 다 같이 화합하실 수 있도록 외식 상품권 5만 원권을 팀원분들께 드릴 거고요. 이 열렬한 반응 좋습니다. 만약에 미션에 실패하시게 되면 구독자분들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대신 전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하시면 팀이 좋은 거고 실패하셔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활짝 웃으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쯤 웃으시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미리 계실 것 같아요. 과연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하게 될 게임은 바로 줄줄이 그려요입니다.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에 대해서. 한 분은 이 안대를 쓰시고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원분들 4분께서는 제가 제시어를 드리면 저희가 드리는 제시어를 한 분씩 5초 안에 그 주제어에 맞는 그림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 해주시고 다음 분 덧입혀 주시고 해서 주제어를 완성시켜 주시면 마지막에 이 안대를 쓴 분께서 안대를 벗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게임이겠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계산해보면 5초에 하나씩 그리려면 짝대기 하나 그리면 짝대기 4개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팀워크도 중요하고 그 센스가 굉장히 발휘돼야 하는 게임인데요. 알파벳, 팀원분들만 알 수 있는 암호 이런 거 절대 불가입니다. 그림으로만 소통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림 실력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림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저요. 근데 제가 우리 팀장님께서 정답을 맞히시는 역할을 드릴 거라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보니까 가장 자신 없는 표정을 지으신 분이 우리 정우현 박사님이에요. 그림 자신 없으세요?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 웃는 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우리 줄줄이 그려요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게임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된 제시어를 드리면 5초 지켜주셔야 됩니다. 5초 카운팅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긴장됩니다. 숨 쉬세요. 자, 갑니다. 자, 주제 드립니다. 1, 2, 3, 4, 5. 오케이. 자, 두 번째 타자. 1, 2, 3, 4, 5. 못 맞춰요, 못 맞춰. 자, 다음 분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이게 다 잘 가다가도 한 분이 망치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마지막 타자에게 자, 갑니다. 1, 2, 3, 4, 5. 네, 펜 놔주세요. 자,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후회 없이 다 그리셨습니까? 그리긴 그렸는데 저걸 알아볼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 못 맞히신다에 내기를 걸겠습니다. 일단 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한번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네 분께서 그린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였죠. 과연 저는 못 맞히실 것 같은데 안대를 벗어주세요. 뭘 보여야지. 자, 준비되셨나요? 정답은 말씀해주세요. 오뎅? 오뎅탕? 아씨, 오뎅탕 먹고 싶다. 시원하게 탈락해주셨습니다. 왜 어묵탕으로 얘기를 해주셨는지. 제일 끝에 있는 게 어묵탕처럼 보여서. 어디요? 제일 왼쪽이요? 네네네. 그거 누가 그리셨죠? 제가 그렸는데요. 저거는 추국이에요. 치국이로는 진짜 너무했는데요? 치국이 이제 보니까 보이네요.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거 그리신 건가요? 네, 두 번째 거. 근데 눈금을 그린다는 게 급해가지고 눈금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저는 무슨 요술 이렇게 소원 비는 그런 거 그리신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우리 전자파 측정 기반팀은 게임은 미션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아쉬운 마음을 또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다드 클래스 시즌2 3화 전자파 측정 기반팀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6G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한다고 들었는데, 저 사실 뉴스를 보면 가끔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런 연구에 최초로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때 뿌듯하고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그래요. 사실 6G 얘기를 하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5G,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 5G 막 휴대전화에 뜨고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상용화했어,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토록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5G가 처음으로 상용화됐던 게 2018년이었나요? 20년. 그래서 저는 2018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이라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5G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벌써 6G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나. 5G에서 6G로 간다면 어떻게 시장이 좀 바뀌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5G에서 6G가 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는 거에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기대되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해서 1G부터 이렇게 6G까지 넘어왔는지 말씀드리자면요. 1G 때는 통화만 가능한, 그러니까 전화로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2G로 발전하면서 음성뿐만이 아니라 문자 등등의 간단한 이 정보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G로 넘어가서는 이제 동영상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 시점이 이제 저희가 조금 익숙한 아이폰 3GS 그런 핸드폰들이 나온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G, 5G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빠르고 점점 더 큰 동영상, 그리고 점점 더 화질이 높은 동영상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제 6G가 예정대로라면 2030년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도 나오고 그것들을 점점 더 빠르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와, 2030년이면 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측 불가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하니까 약간 기대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살짝 좀 언질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아까 전에
빠른 거 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무엇을 보냈을 때 얼마나 그것을 빨리 받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원격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일.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의사가 미국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고 싶은데 바로 로봇이 조종해서 미국에 있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진짜? 네, 그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달에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송출하고 있는 영상을 직접 바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궁금증을 유발하시면서 이제 아꼈다가 말씀해 주신 게 6G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속도, 양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5에서 6G로 넘어가면 속도만 중요할 것 같은데 양은 왜 중요한 거예요? 전자파는 원지가 됐던 6G가 됐던 그 전자파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전파는 똑같이 날아가는데 네. 거기 실린 정보 양에 따라 실시간 로우 레이턴시가 구현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실어서 보내고 싶은데 이때 같이 주파수도 올라가야 이게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5G, 6G, 나중에 뭐 7G가 됐던 자꾸 주파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저처럼 속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6G로 또 가기 위해서는 속도랑 양이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알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또 정우영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원G 세대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어때요? 그 X세대로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원지는 어땠나요 그때는? 그때는 그 그랜저급의 차량에 설치가 돼 있었죠. 이 정도 커다란 이제 벽돌폰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네네. 그게 이제 원지였죠. 원지 가고 2G도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난 게 사실 3G에서 이제 CDMA 쓰면서 그때도 이제 저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리딩을 해서 빅히트를 한번 했었죠. 방금 우리 MC님께서 네. 6세대에서 양과 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속도를 보면 5G 통신이 처음 나올 때 광고를 했어요. 2차로의 고속도로를 4차로로 확장시키는 그런 비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아마 6세대 6G 통신이 되면 16차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넓은 고속도로를 무슨 데이터가 가느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가족이 4명이면 핸드폰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600m 밑에서 또 이렇게 배달하는 드론 서비스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드론이라든지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수술 데이터라든지 이런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보내고 받으려면 넓어야 될 뿐만 아니라 속도도 아주 빨라야 되는 것이죠. 정말 무슨 정말 담임 선생님이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듯이 저의 이해력을 확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기대되는 게 나중에는 집에 있어도 혼자 심심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IoT 이렇게 해서 다 뭔가 소통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뭔가 이동통신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가면서 우리의 세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또 궁금해진 게 유선통신의 역사라고 하면은 뭐 모스 전신기, 뭐 베레 전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역사 스토리가 분명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무선통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발명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된 건지 좀 그 과정이 궁금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발명이 됐나요? 간단히 이제 유선 통신 역사부터 보면은 이제 북미 대륙을 개발할 때 동부 쪽에 먼저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서부 개척에서 막 그 저 반대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데 반대쪽에도 뭐 행정권이 미치려면 뭔가 이제 중앙 정부로 보고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선을 깔아서 유선으로 선을 깔아서 모스 부호를 치고 해서 이제 저기 인디안이 있고 뭐 이런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선을 끊어버리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마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전자기적인 현상을 연구한 걸 이제 통신 쪽에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그거를 이제 1901년에 마르코니가 최초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 무선 통신이 발생하게 되고 발명이 되고 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쓰였던 예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가 잘 알만한 것은 타이타닉이 침몰했는데 그 당시에 그 타이타닉호에 마르코니가 발명한 이 무선 통신기가 탑재돼 있어서 그걸로 신호를 보내서 이제 구조대가 와서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어쨌든 통신을 하게끔 해준 통신 혁명을 일으켜준 거잖아요. 그분에게 새삼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덧붙이자면 역시. 사실은 그 마르코니가 공학자로서 그렇게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실현시켰죠. 네. 그런데 그 전자파가 멀리 날아갈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상상을 해서 이론으로만 통합한 사람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분이신데 그분이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거든요.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 맥스웰이라는 분이 그 이론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학적으로 구현하신 분이 마르코니. 아, 그렇군요. 너무 재밌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형의 무언가를 연구한다. 그게 바로 무선통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막연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간다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연구하셔서 좀 어떤 변화가 더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홍일점 구현지 박사님의 대답을 좀 들어볼까요? 무선 통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에 의한 연결 없이 전파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전파는 특정한 주파수 영역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제 각각 트랙을 부여받는 것과 같은 건데요. 5G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3.5GHz 대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LTE보다 20배 빠른 그 통신을 위해서는 이제 28GHz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G로 넘어가게 되면은 목표하는 그 전송 속도가 1TBps가 되는데요. 이 전송 속도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주파수 영역이 필요합니다. 100GHz 이상의 대역에서 6G 후보 주파수로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이 사용되게 되면은 5G에 비해서 50배가 빨라지게 되고 지연 속도가 10배 정도 향상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되는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50배가 빨라지는 건 더없이 좋지만 그 지연 속도가 이제 더 줄어든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 정확하게 막 앞서가는 거 좋아하니까 저 같은 특성을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5G가 완벽하지 않은 것도 같고 뭔가 이제 막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6G 연구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제 이쪽에 오면서 이제 정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그 기간이 한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에 1세대, 90년, 2000년, 그래서 지금 2020년 해서 이제 5세대가 났으니까 2030년 되면 말씀하신 듯이 6세대 나올 때가 된 거고 30년 딱 돼서 짜잔 6세대 기술이에요 연구해 봅시다가 아니라 30년에 나와야 되니까 그 이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죠. 맞네요.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국제학회를 가서 이제 네. 일본 연구자가 이제 창업한 회사를 한번 소개받았는데 회사 이름이 7GAA였어요. 벌써 거기는 뭐 더 높은 주파수에 뭔가 해서 회사 이름 그렇게 이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강조하시길 더 이상 사실 빠른 거로 승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이미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6G나 차세대 통신에서 원하는 거는 이미 이제 밴드위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뭐 16차선, 32차선 되면은 그냥 사람이 통신하고 뭐 비디오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버티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그 열린 길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농업이나 뭐 공업, 통신 라인을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세계가 온 거예요. 네. 하드웨어는 이미 충분히 많이 발전된 상태에서 그 길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실제로 조금 더 쉽게 어떤 예시들이 좀 있을까요? 이럴 때 있잖아요. 아, 내 차키 어디 갔지? 네. 아, 내 안경 어디 갔지? 모든 사물에 다 칩이 들어가 있고 다 통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차키가 어디 갔는지 그런 거를 핸드폰 같은 단말기를 이용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너무 좋아요. 저는 77 맞아서 막 흘리고 다녀가지고 맨날 찾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런 거는 실생활에 좀 많이 접목해서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심지어 인공지능하고 식수지망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챗 GTP 같은 애들이 네. 집집마다 또는 각자의 핸드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서로 연결돼서 더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식수지를 네. 그 단순히 이동통신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인프라가 통째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네. 6G 세대가 되더라도 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들의 행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 그 소수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그런 6G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또 지연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결과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튕겨서 반사될 수도 있고요. 재채기만 해도 1mm 이상 움직입니다. 외부에 있는 전파가 내부에도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측정하던 이런 방법 가지고 부족한 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